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시댁일에 이렇게 남편들이 사실 뭐 나서서 막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막 며느리니까 이렇게 나섰다가 괜히 욕 먹었던 적은 없으세요? 왜 없겠어? 이렇게 오랫동안 모든 살다. 에피소드에. 저희 남편은 시댁에 어떤 말도 안 하죠. 뭐 말하고 자식 할 것도 없고 뭐 어떤 것도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집에 많이 머물러 있을 시간도 없었지만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못 견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딜 갔다 오시면 이렇게 신발 습관이 탁 뛰어 들어가서 여기 하나 신발 던져 있고 여기 하나 던져 있고 어느 흙탕물에 갔다 오고 다리에는 맨날 흙탕물이 탁탁탁탁 뛰어 있고 어떤 날은 들어오시면 내가 수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닦아드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이요? 우리 시어머님이요. 성격이 급하셔서 신발 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누가 그러는데 신발을 가지러 내 현관이 깨끗해야 도깨비가 못 들어온대요. 집에 복이 온대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여보 도저히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 댁의 식모도 아니고 그 부탁을 이렇게 어머니가 안 들어주시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하지만 이게 내가 눈에 자꾸 힘이 드니 당신 얘기 좀 해줘요라고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요렇게.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막 내가 날짜를 잘못했겠지. 일요일이라 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아빠가 이제 아침에 테니스로 나간다고 이렇게 아침을 먹고 이렇게 테니스 라켓을 들고 나가다가 엄마 신발 좀 똑바로 벗어 신발 좀 이렇게 해서 얘가 살 수가 없대 살 수가. 아니 왜 또 그렇게 말씀을?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전 바닥에 앉았잖아. 2판 4판이다 싶어서 막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20번도 더 말씀드렸고 30번도 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신발 좀 꼭 이렇게 좀 돌아오셔서 나가시기 좋게 해놓으시면 제가 신발 닦기도 좋고 어머니 좋잖아요. 어머니 저 유리에 신발 던져서 유리에 흙도 막 묻고 어머니 전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애를 저렇게 속상하게 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천군만마다 와. 그게 천군만마는요. 제가 죽을 길이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은 왜 거기다 편들하냐고요. 소리 지르시니까 아버님도 순간 다 있었고 신우이도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고 시동생도 들어가 버리고 다 들어가 버리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머니도 제가 하는 게 작은 일이지만 눈에 띄지 않아도 어머니 아주 보기 싫은 일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전 이거 너무 싫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불 안 끄고 갈 때도 몇 번을 받고 네가 뭐 벌레를 빨아서 널 잡고 막 이것도 받고 막 퍼대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하고는 어머니하고는 못 살겠어요. 이거 하나가 뭐라고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는 어머니를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가고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남편이 대구로 이제 정든을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 그다음에 남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살기 싫다고 막 살 수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네가 못 견디겠다며. 그건 못 사는 거지 아니야? 그다음부터 저는 어떤 것도 우리 남편의 입은 아주 이건 화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안 하는 습관이 딱 생겼어요. 아니 근데 잘하셨어요. 안 그러면 마음 평생 지셨을 것 같아요. 병은 이미 생겼지만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말도 안 했으면 그냥 어차피 이사는 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내가 바보다 후회가 들더라고요. 예. 짧은 영화를 본 것 같았어요. 막 스트레스를. 네, 그랬어요. 막. 최재현 마담님 이거 네, 말고도 네. 또 뭐 이번 사건 말고도 얘기해서 듣고 본 거보다 손해본 게 더 많죠. 저는 하도 많이 혼나는 캐릭터니까 제가 예전에 신혼 때였어요. 같이 살 때 신혼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니까 생활비가 되게 막 금세 막 모여지는 거예요. 저축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분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제 막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 부동산 투자에 조금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집을 보고 왔는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조금 이걸 같이 하면 어떻겠냐.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짜 한 달 동안 저를 혼내시는데 너 내 돈이 네 돈이냐고 막 그런 오해를 막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자라니까 넣어줘라 그렇게 약간 이해를 달라고 하셨구나. 한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조금 어리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반반씩 하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또 어머니가 누가 이런 거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살 길을 이제 따로 찾고 이제 시댁 쪽에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아파트가 막 50매덕이 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때 샀으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봤을 거라는 걸 보여드렸으면. 그래갖고 지금 막 거기 지나갈 때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아니 오히려 이렇게 며느리가 나서서 좋은 일 만들 수 그래, 다 있거든요. 아니 이제는 막 문자가 와요. 뭐라고? 니만 나 얼마 있는데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나랑 같이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공동 투자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시댁에 어찌 보면은 말을 너무 안 하고 살거나 그러면 또 오해가 쌓일 수 있으니까 네, 아내 입장에서 네. 그냥 할 말은 우리가 어차피 가족된 거 네. 하고 살아야 된다는 입장일 수 있고 네.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시댁이니까 눈치를 좀 보고 살아야 된다는 남편의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차피 가족 됐으면 할 말은 다 하고 욕은 좀 먹어도 내가 그래도 쌓이는 거 없이 좀 내 성격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이게 말은 시댁이 할 말은 다 하고 화통하게 뭐 뒤에서 꿍꿍하는 거 없애고 그렇게 하자고 말은 하지만 절대 할 말 다 해가지고 잘된 케이스 하나도 없어요. 맞아. 절대 없습니다. 맞아. 네. 저희 아내도 저 때문에 속상해서 우리 누나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막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설거지하면서 네. 언니, 홍림 씨가 뭐 이렇게 사고 살겠어요. 치고 뭐 맞아. 하고 맨날 힘들어. 카톡하고 그러면 여자들. 우리 누나 거기다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 네가 힘들겠지. 홍림이 원래 그래. 이제 생각이 없어. 그럼 아내는 좋은 거야.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그 이제 내가 또 다른 날 이제 혼자 하면 누나가 야 경수에게는 그런 얘기를 왜 와서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너 잘 먹자고 네가 한 거 아니잖아, 홍림아. 가족 다 경수랑 별이를 위해서 네가 하다가 잘못된 거지. 내 편을 들어줘요. 결국은 가시댁에서 잘해보자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봤자 화살 오는 건요. 나한테 오질 않아. 와이프한테 다 가지. 그래서 결국은 섭섭하더라도 그냥 혜근 씨처럼 서로 연락 안 하는 게 섭섭하더라도 좀 지나면 사실은 편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얘기를 잘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걸 속으로 다 삭힌 거죠. 그리고 그래, 맞다. 나만 참으면 되지. 그래, 나만 참으면 부모님 되지. 때도. 괜히 제가 얘기해서 더 분란만 일으키면은 좀 서로 안 좋으니까 나만 참으면 되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쌓이니까 이게 한 방에 터져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그때 조금씩 이렇게 털어냈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저는 계속 쌓이는데 상대방은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는 제 입장에서 제가 기분이 어떨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툭툭 내뱉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는 참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다가 이제 제가 화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아팠잖아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확 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보게도 됐고 그리고 좀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때 조금씩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어머니도 저를 조금 더 이렇게 존중하면서 저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못하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그냥 맨날 죄송하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아랫사람이니까 조금 이제 말을 편하게 하시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해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괜찮아져요. 모든 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도 세월이 약이라는 그럼 거예요. 혜근 씨도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네. 어머님도 조금 더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이게 막 견주던 이것들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아저씨 막 뭐 이렇게 해고 뭐 사고 쳐서 막 이런 거에 그 저건 없어요. 뭐 돈을 많이 안 벌어다 줘서 정말 집에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잘해주고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러면 술을 좋아해서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가서 아우 술을 너무 좋아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제 불만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딴 얘기는 안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무슨 말로 그래 그게 다 네 팔자다 생각하고 팔자련이 팔자련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조금 어린 마음에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내 팔자가 어때서? 왜 저런 술 먹는 사람을 뭐 내가 꼭 팔자다 하고 내가 이해해야 돼? 막 이런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또 내가 생각해보니 그래 맞아 내 팔자야. 모든 게 다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내가 겪어야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참고 보니까요. 요새 얘기했잖아요. 이제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어. 맞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졌어. 근데 어떤 때 보면 안 됐어. 이제 마르고 더 먹고 싶고 막 가서 놀다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그래서 그래 모든 게 참 세월이 약이고 나이 들어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저도 한번 해봐요. 지금 보면은 할 말 한다는 것 그리고 눈치를 본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 말 하는 거는 소통이 되는 상황이죠. 눈치를 본다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상황. 그러네요. 네. 그럼 당연히 소통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의 대화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말을 짧게 하고 이런 것들이 디폴트 값이 될까?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제 아내나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 아내도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뭔가 눈치를 좀 보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 눈치를 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제 무덤 파는 거긴 한데 또 제가 못해서 그런 거죠. 제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머니랑 대화를 자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뭐 이 집안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굳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니 역시도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가 좀 서운해할 만한 이런 일이 있으니라고 제가 먼저 캐치를 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눈치를 보고 대화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소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인 남편의 역할이 잘못했네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했네. 선생님이 잘못했어. 맞아. 같은 경우는 네.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시어머니랑 교류를 지금 이제 잠시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남편과 자녀들은 가는 거잖아요. 가죠. 그렇게 지금 되게 평온하시죠? 저는 상대방도 지금 평온할 수 있어요. 맞아. 상대방도 평온할 수 있어요. 뭐 며느리 한 몇 년 안 본다고 네. 그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과 손주를 볼 수 있으면 볼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보죠.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네. 저도 마음이 진짜 편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는 자기 자식한테도 나 때문에 못할까봐 그거는 걱정하는데 뭐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면은 뭐 몇 년 후에는 뭐 금방 또 다시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아마 아버님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왜냐면 있죠. 제가 가서 왜냐면 예. 저희 시댁이 좀 묵뚝뚝한데 제가 가서 이제 애교도 떨고 분위기를 항상 막 이렇게 살렸다가 제가 싹 빠지니까 아마 조금 근데 아버님 심하실 입장에서도 거예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불난 나누니까 그렇죠. 제가 잠깐 아니 절대 내 말 좀 들어봐요. 며느리가 저렇게 해서 이제 나하고 며느리랑 틀어져서 며느리가 안 오고 내 아들이 애들 손만 잡고 와. 그러면 내가 저 가정에 해를 끼쳤나? 부모는 또 죄책감이 들어요. 미워도 같이 그냥 와서 뒤로 가서 뭐 그냥 얼굴은 그냥 묻고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저렇게 제가 어울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내 아들하고 저 손주만 와서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또 조용히 이렇게 한번 가시면 다 마음 써서 고민한다.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이혜근 마담님은 차차 네. 차차 네, 나아지는 네. 모습이기를 꼭 바라봅니다.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